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같은 식품업계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제로에서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잘 팔리네 나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하고는 사회적 역할이 틀린 것입니다. 나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의 사회적 역할은 뭐예요?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게 똑같은 거 만들어내서 조금 싸게 팔아서 이렇게 견제하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죠. 그러나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냐 하는 중에 저는 어느 민족은 주로 하부 일을 맡고 어느 민족은 기획하고 막 이런 일을 맡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족이라고 단언을 해서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많이 필요 없는 좀 그런 3D 업종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 정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조금해도 사람들이 전부 똑똑해가지고 세계의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이렇게 설계, 인간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자임할 거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소비자를 잘 이해해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최초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하고 나도 비슷한 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업하고는 역할의 질이 좀 많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건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옛날에 화학조미료 미풍을 가지고 두 번째로 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는 두 번째로 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고 많이 잘못된 일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를 요새 올리원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내에서 공감대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 들어온 사람은 이런 걸로 하는 거를 우리는 사회적 역할로 삼으니까 이렇게 다른 거에 눈 돌릴 새 있으면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의 정신이 이것만 했으면 전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에 없는 걸 제일 먼저 내놓으면 그건 올리원 정신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베스트 품질로 제일 좋은 품질. 그래서 제가 소비자 테스트를 해서 소비자가 반응하는 걸 점수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제품은 5점 척도에서 3.6인데 저희는 4.0이 돼야만 이거를 올리원 정신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소비자가 먹어보고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네. 와, 이거 좋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차별화라고 많이 나오죠. 하여튼 비슷한 걸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품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조그만 일본 회사가 누대에 걸쳐서 가업을 오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중소기업의 사장 되는 일본 분이 이렇게 고학력자도 아닌데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적은 것 중에 제가 가슴에서 닿는 말을 베꼈었어요. 그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종업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싸구려 일도 남과 다르게 하면 고급 노동이 됩니다. 조그만 걸 하나 해도 그 남과 다르게 하면 그것은 그 깊이에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노동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고급이라는 게 말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비싼 값을 쳐줍니다. 5년을 내다보며 항상 준비하라.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3년 이상 하지 않는다. 사실은 투자해놓고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미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설비 계속 써먹으면 그냥 그때부터 돈이 많이 남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니드를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해 가져와서 딱 내놓는 순간 그 방식으로 했던 건 꺼지는 거죠. 준비를 안 하고 즐긴 거죠. 그 상태를. 참 좋은 정신이다 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쓰는 올리원 정신에다가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두 번째는 인재, 핵심 역량, 본질에 생각해야 된다. 창의해야 된다. 그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근데 그 창의를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스포츠 용어로 해서 차용했습니다. 국가대표급 인재를 잡아라. 우리는 세계에서 세력이 아직 작아요. 우리 나라가 태능선수촌에다가 엘리트 체육인을 집어넣고 단백질 있는 메뉴 먹이고 매일 운동시키고 막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선진국에서 그래서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 한국은 아주 그 훈련소 같은 데가 따로 있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리긴 합니다. 금메달로 전 세계에서 메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건 놀리는 사람은 놀리고 우리가 원래 세력이 조그맣는데 조그만 사람이 세계에서 정상 한번 해보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4,600만이 열심히 조깅 많이 해가지고 따져요. 그건 잘 안 되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국가대표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게 제 기억에 몇 년도든가요? 70년대 초인가? 하여튼 레슬링에서 양정모란 선수가 금메달을 처음으로 따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 그렇게 안 나오던 금메달이 그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올림픽에 2개인가 3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개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박세리가 이렇게 3개를 한번 여자 골프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래서 박세리 키즈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자신 막 달라붙으니까 거의 여자 골프는 평정하다시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전인 미답의 세계를 먼저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고 요새 국민 전체가 마라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트는 다 그렇게 하는. 저도 기업 경영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세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해서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도 그렇게 외칠 수 있겠죠. 저희가 매력을 풍겨야 되겠죠. 국가대표급 인재를 우리가 모읍니다. 적어도 이쪽 영역이나 여기서 하고 싶은 분은 우리가 하여튼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태능선수촌이라 이거죠, 우리 회사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급 될 수 있는 인재를 잡아서 국가대표 인재로 키워라. 그리고 그 국가대표를 세계 최고로 만들면 결국 박세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 증명됐어요.